자, 반갑습니다. 신인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 장이죠. 고급 6장에서 윈폼으로 만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파트 1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파트 2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파트 1에서는 C샵 코드로 우리가 윈폼 윈도우를 만드는 그러한 예제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특히 어플리케이션 클래스하고 폼 클래스, 그죠? 그리고 프로퍼티들, 뭐 백컬러, 오파시티, 백그라운드 이미지, 뭐 창의 최대 최소화, 그죠? 컨트롤, 버튼 올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번 장은 말씀드린 바대로 윈폼으로 이제 콘솔 앱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폼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UI를 구성을 해서 만드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이 장의 목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번에 할 거는 자, 폼 디자이너와 여러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윈폼에서 비동기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익힐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7.1절이고요. 자, 폼 디자이너는 제가 앞장에서, 그죠? 앞장에서 윈폼에서 제공하는 폼 디자이너 툴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 소개한 적은 있어요. 그죠?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C샵 코드가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폼 디자이너를 이용한 윈폼의 UI, 유저 인터페이스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는 UI, 유저 인터페이스의 포토샵이라고 할 만한, 포토샵이 뭔지 다들 아시죠?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원하는 대로 뭐 보정도 하고 뭐 그런 건데, 뭐 좀 뭐 비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UI 이제 폼 사용하기 쉬우면서도 강력한 기능을 가진 폼 디자이너를 제공을 합니다. 아유, 갈로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폼 디자이너라는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IDE 통합 개발 환경의 약자죠. 그죠? IDE의 일부로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껏 코드를 통해서 컨트롤을 폼 위에 배치를 하는 방법을 배웠죠. 앞에서. 그죠? 배치하고, 그리고 프로퍼티를 변경했던 그러한 작업을 말씀드린 바대로 마우스 클릭으로만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쓰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작업 편의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수작업으로 만든 것보다 우수한 품질의 UI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C샵 코드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일이 다 치는 것보다 C샵에서 폼 디자이너를 가지고 우리가 폼을 만들고 거기 위에다가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 코드들을 윈도우 스튜디오, 윈도우란다. 비주얼 스튜디오 이 폼 디자이너가 알아서 뒤에서 C샵 코드로 만들어 준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한 C샵 코드 소스로 윈폼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그래서 폼 디자이너는 윈도우즈 폼, 이제는 콘솔이 아니라요, 윈도우즈 폼 응용 프로그램 템플릿으로
새 프로젝트를 만들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뒷장에 나오는데 다음 그림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IDE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폼 디자이너인데요. 마치 실제 프로그램의 UI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폼 디자이너로 디자인 중인 UI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폼 디자인은 위즈윅 방식이라고 우리가 마우스를 가지고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끌어당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UI 디자인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요. 자,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실행 동작 우리가 컨트롤 F5번을 눌러서 실행 동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뭡니까? 도구 상자가 여기 있죠. 그죠? 도구 상자에 보니까 포인터, 뭐 백그라운드 워커, 뭐 버튼, 체크박스, 뭐 등등등등 여기에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슨 창이냐? 우리가 이러한 해당 이건 이제 뭐 리스트 박스라든지 뭐 콤보 박스 이런 걸 넣었을 때 아니면 요 위에는 라벨이잖아요. 그죠? 이 라벨에 보면 이런 네임이 있고요. 이 네임이 바로 여러분들이 버튼 하고 나서 버튼 1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참조 변수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런 게 바로 네임이라는 속성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컨트롤 하나에 대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속성 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여기 보면 텍스트 있죠. 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폼원. 그죠? 그래서 이거 우리는 이거 뭡니까? 지금껏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폼 생성해서 C# 코드로 그죠? 폼 생성해서 폼.text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작업으로 여기 우리가 글자를 치주면 알아서 여기서 변경이 됩니다. 이게 바로 다이얼로그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게 이게 도구 상자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한 디테일한 속성을 지정을 하는 창이에요. 이게 알겠죠? 자, 그래서 폼 디자이너는 도구 상자 이 그림에서 IDE 요겁니다. 그죠? IDE 통합 개발 환경 툴에 오른쪽에 첫 번째 요겁니다. 그죠? 오른쪽에 첫 번째 있는 것이 도구 상자이고 와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우리가 뭐 여기에다가 뭐 체크박스라든지 뭐 이런 라벨이라든지 뭐 콤보 박스라든지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구 상자에는 윈폼에서 제공하는 굉장히 많죠. 그죠? 이건 알고 여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스크롤 바가 있잖아요. 그죠? 더 내리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상자에는 윈폼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컨트롤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는 흔히 컨트롤 팔레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알겠죠? 팔레트가 뭔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도구 상자와 폼 디자이너를 이용을 해서 UI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한번 보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도구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컨트롤을 찾아가지고 그죠? 사용할 컨트롤을 골라서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를 그대로 해서 그걸 폼 디자이너 위로 옮긴 뒤, 그래 드래그 앤 드롭이죠. 그죠? 그래서 옮긴 뒤 다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딸깍합니다. 그럼 딱 우리가 원하는 버튼이 내가 원하는 폼 위치에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폼 위에 올려진 컨트롤의 위치 및 크기, 프로퍼티들을 우리가 수동으로 거기 속성창 보셨죠? 거기에서 지정을 해도 돼요. 원래 하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딱 정렬이 잘 되도록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눈대중으로 여러분들이 하셔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글로 쓰여 있어서 폼 디자이너의 사용 방법이 뭐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 보시면,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겠지만, 사용해 보면 사용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실습은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요.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도구 상자 쪽을 유심히 본 수강생 분들께서는 눈치를 챘을 텐데, 윈폼은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버튼 컨트롤 외에도 수많은 컨트롤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이미 다 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컨트롤들을 우리가 이 강의에서 모두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씀드린 바대로 안타깝게도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지면이야 늘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다른 두 가지도 늘어나겠죠. 여러분들이 수강할 때 그 가격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학습량도 따라서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다소 아쉬운 선택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컨트롤만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컨트롤을 사용할 줄 알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컨트롤들이 있으면 윈폼하고 뭔 컨트롤 이름을 딱 지정을 하잖아요. 윈폼 디자이너에서 구글 서칭을 하면 MSDN이라든지 아니면 서칭하면 사용하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윈폼 컨트롤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퍼티와 이벤트를 다루는 요령만 이해를 하시면, 어차피 우리가 이러한 컨트롤들은 폼에 올라가잖아요. 윈폼에 올라가면 버튼을 누르면 버튼의 이벤트가 실행이 되는 거, 그리고 버튼의 프로퍼티 뭡니까? 너비라든지 높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글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로퍼티잖아요. 그런 것들만 요령만 이해하면 뭐 어떠한 컨트롤이라도, 낯선 컨트롤도 손쉽게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강의를 들은 후 여러분들이 새로운 컨트롤들을 접하게 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별 어려움 없이 사용 방법을 익힐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제 폼 디자이너의 사용법과 새로운 컨트롤의 사용법을 실습 위주로 설명을 일단 드리고, 그리고 다양하면서도 소소한 내용들에 대해 백과사전처럼 이론을 늘어 놓아 봐야 어차피 우리는 프로그래머고, 그죠? 집중력만 떨어지고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먼저 예제 윈폼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두고, 이 프로젝트의 컨트롤에 조금씩 올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법이, 그리고 실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라고
뭐 저도 그렇게 배웠고 뭐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보죠. 그래서 7.1.1절입니다. 소절입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콘솔 앱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콘솔 앱 만드는 게 아니라 윈폼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여기에 보면 윈도우즈 폼즈 앱이라는 게 있어요.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쭉 내려가 보면 있어요. 윈도우즈 폼 앱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VB 겁니다. 비주얼 베이직. 그리고 요 C샵 거 있죠. 요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스텝 1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고 윈도우즈 폼즈 앱 템플릿으로 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구 상자나 속성 창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근데 뭐 컨트롤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유진 컨트롤주로 뭐 제가 뭐 지정하세요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알아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아니면 그냥 따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유진 컨트롤즈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급 과정 이제 7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7장 폴더를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7장을 했고 요 체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똑같이 이제 요것만 달라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그러면 생성했으면 다음 그림과 같이 여기에 솔루션 탐색기를 보면 솔루션 유진 컨트롤즈잖아요. 그리고 유진 컨트롤즈 C샵 그리고 종속성이 있고 여기에는 원래 폼 1.cs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창에서 폼 1.cs 파일의 이름을 mainform.cs로 변경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절부터 폼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UI를 우리가 꾸며보면서 속성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벤트 처리기는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벤트하고 다 해봤잖아요. 앞에서 시작 코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7.2, 1.2 소절이고요. 폼입니다. 폼 클래스 우리 배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 예제 프로그램의 주 윈도우가 될 메인 폼의 속성을 우리가 폼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텝 1에서 윈도우의 타이틀 바 지금 현재 폼 1으로 되어 있죠. 이 타이틀 바의 텍스트만 일단 한번 바꿔보죠. 그래서 먼저 폼 디자이너에서 폼의 왼쪽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여 선택을 하시면 아니면 우클릭을 해서 속성을 딱 하면 이렇게 속성창이 나타나요. 폼에 대한 속성. 그러면 그 중에서 텍스트라는 부분 있죠. 이거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 테스트라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바꾸면 이제 비로소 얘가 폼1이 아니라 컨트롤 테스트라는 윈도우 타이틀 바의 텍스트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스텝 2에서는 다음과 같이 속성창에 제가 말씀드렸죠. 텍스트 ID 우측 하단에 있는데 만약 속성창이 없으면 ID 어디에도 안 보인다면 보기에서 가보면 속성창이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튼 메인 폼의 프로퍼티와 값이 이와 같이 쭉 나오죠. 포 컬러, 정경색, 프롬 백, 보더 스타일, 굵기, 그죠? 하고 굵기 스타일, 그리고 라이트 투 레프트,
뭐 right to left, layout, 뭐 text, use, weight, cursor 뭐 이런 등등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 텍스트 프로퍼티를 찾아서 값을 컨트롤 텍스트로 변경을 하면 앞에 폼 1로 되어 있었는데 컨트롤 텍스트로 타이틀 바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폼 위에 이제 우리가 뭐 버튼을 배치하든 라벨을 배치하든 뭐 등등의 작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폼 위에 컨트롤의 프로퍼티들도 지금 작업한 것과 같은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냥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앞장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이 한번 봅니다. 7.1.3 소절이고 그룹 박스 이거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약간 투명한 색깔로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죠. 그룹은 말 그대로 그룹 박스는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룹 박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콤보 박스, 체크 박스, 텍스트 박스, 그리고 요거는 그거죠. 그룹 박스고. 그리고 여기에 폰트 있죠. 폰트하고 콜론. 그죠? 이거는 바로 라벨이라는 거예요. 라벨, 레이블. 알겠죠? 이거는 글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운로드를 받으면 숫자 창이 숫자가 막 변하잖아요. 그 레이블 창이에요. 그리고 콤보 박스 이건 여기에 이렇게 딱 클릭해서 쭉 내리면 쭉 나오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FX는 또 리스트 뷰, 뭐 리스트 박스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데 일단 C샵 기준으로는 콤보 박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어요? 체크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체크 박스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원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풋 뭐 박스 인풋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텍스트 박스라고 C샵에서는 칭을 합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 지금부터는 한 번에 여러 개의 컨트롤을 폼 위에 배치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컨트롤을 배치를 하시고요. 프로퍼티를 변경을 하되 그룹박스 컨트롤을 배치한 뒤에 그룹박스 안에 그죠? 이 위에 나머지 컨트롤을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한마디로 그룹을 묶어서 내가 같이 이동을 하거나 뭐 할 때 같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먼저 그룹박스죠 컨트롤이. 그리고 네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룹박스를 하나 선언하면 뭡니까? 프라이빗에서 그룹박스 하고 우리가 여기에 네임이 있죠. 그럼 이거를 grp 폰트라고 이렇게 선언할 때 참조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네임이라는 프로퍼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grp 폰트라고 주고 그리고 이 컨트롤의 그룹박스의 텍스트 속성을 프로퍼티를 이와 같이 콤보 박스 쉼표 체크 박스 쉼표 텍스트 박스 요렇게 해주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선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라벨이라는 걸 레이블이라는 걸 컨트롤 찾아가지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면 프라이빗에서 레벨하고 LBL 폰트라고 해서 이와 같이 네임이라는 값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보여지는 텍스트는 폰트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텍스트 박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네임이 txt 샘플 텍스트다라고 우리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hello C샵이라고 이렇게 적어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콤보 박스라고 했죠. 그래서 콤보 박스를 컨트롤을 쭉 드래그해서 넣고, 그리고 네임을 CBO 폰트, 콤보 박스 폰트의 약자로 이렇게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체크박스겠죠. 둘 다 체크를 하고 그죠? 그래서 컨트롤의 이름은 둘 다 체크박스가 되고, 그 다음에 네임은 얘는 굵게니까 체크드의 약자인 CHK 볼드라고 주고, 텍스트는 굵게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체크 이탈릭 의 약자인 CHK 이탈릭이라고 주고, 텍스트를 이탈릭이라고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름을 네임 속성과 텍스트 속성을 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들 그냥 따라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죠. 자, 스텝 2인데 이제 컨트롤에 대한 배치를 마쳤으면 이제 각 컨트롤에 이벤트 처리기를 등록할 차례가 되겠죠. 저렇게 그냥 컨트롤만 배치해 두면 실행하면 나오기는 그대로 나오죠. 그런데 체크도 되고 콤보 박스도 되고 등등 다 돼요.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벤트가 분명히 체크를 했으면 굵게 글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벤트 처리기를 등록할 차례인데, 일단 메인 폼 있죠. 우리가 아까 이름 바꿨던 컨트롤 테스트라고 바꿨던, 그죠? 그 메인 폼에 로드 이벤트에 대한 처리기를 먼저 등록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이벤트가, 로드 이벤트가 프로그램이, 즉 창이, 윈도우가 로딩 될 때 제일 먼저 발생하는, 가장 먼저 발생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먼저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폼이라고 되어 있죠. 속성 창이고요. 그리고 나서 폼 디자이너에서 메인 폼을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 그림처럼 속성 창에서 요거 번개 모양 있죠. 요게 이벤트들이에요. 번개 모양의 이벤트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에, 폼 컨트롤에 이벤트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동작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죠? 뭐 change UI, CUES, control, added 뭐 등등등 있는데 여기에 load라는 이벤트가 있죠, 그죠? 그래서 load를 찾아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load 설명이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용자가 폼을 로드할 때마다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메인 폼 언더바 로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벤트가 등록이 되었으면 이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